조선 왕조 14대 왕인 선조가 즉위해 조선을 다스린 지 25해가 지나던 임진년, 조선과 일본은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592년 5월 23일 시작된 이 전쟁의 이름은 임진년에 왜군이 벌인 난동이라는 의미를 가진 임진왜란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조선 정벌을 목적으로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20만의 왜군이 침공을 하자 조선은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조선은 제대로 된 대처도 해보지 못한 채 한동안 왜군의 일방적인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전쟁은 무려 7년간 이어지게 되죠.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조선이 승리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의 결말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고 왜군은 다시 본국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죠. 당시 조선의 고위 관료들은 왜군의 침략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전쟁이 발발하자 왕은 가장 먼저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권율이나 이순신 등 뛰어난 장군들의 활약이 있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의 힘이 모여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7년이나 지속된 전쟁에서 초토화된 조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명나라의 지원군이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이유는 외국의 최고 권력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목표가 조선 정벌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기반 삼아 명나라까지 공격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어요.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 결국 외국의 목적은 자신들의 나라를 정벌하는 것이고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자신들의 나라에서 왜군을 막아내는 것보다 차라리 우호국으로 있는 조선의 땅에서 싸움을 하는 편이 그나마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전쟁 이후 지원군을 보냈다는 이유로 조선에서 여러가지 외교적 이익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고요. 조선도 이런 상황을 물론 감안하고 명나라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조명연합군이 결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 사건 시간에서 역사 이야기 하는 게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본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 사진은 영화 혹성 탈출의 주인공인 원숭이 시저라고 하죠. 원숭이들을 군대로 만들어 인간에 대항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에서 보낸 지원군 중 원숭이 부대가 실제 존재했었다는 기록이 각종 문헌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원숭이과의 영장류들은 인간과 비슷한 외형을 가진 데다 지능도 높죠. 그래서 인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사람 흉내를 내거나 사회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훈련이 잘 된 원숭이라 해도 말을 태우고 무기를 쥐어준다고 군인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것도 500년 전인 16세기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이번 주제는 실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한참 연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문헌 속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명나라에서 온 원숭이 부대에 대한 미스터리와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부터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동의 풍산 김씨 문중에 전해지는 그림으로 임진왜란이 끝나자 명나라 군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그린 천조 장사 전별도입니다. 13만 2,305명의 명나라 군사가 살아 돌아간다는 이 그림 안에 문제의 원숭이 부대가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사진을 조금 확대해 보면 아래 부분에 회색 차림을 한 사람이라 보기엔 조금 어색한 군인들이 서 있는데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옷 주름이나 장신구까지 각 인물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상상에 의한 것이나 사람이 꾸며낸 것이 아닌 실제 저 순간을 보고 그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이 짐승부대의 정체를 알려주는 설명은 그림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형초의 청원은 300명은 본디 양호가 인솔해 왔는데 소사 전투에 기용해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형초란 명나라 이전의 나라인 초나라 남쪽에 있던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 청원은 한자로 풀을 청해 원숭이 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남쪽에서 온 푸른 원숭이 병사 300이 전투에서 크게 활약했다는 이야기죠. 그림 속 원숭이 부대가 들고 있는 깃발이 보이시죠? 한자로 원병 30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숭이 군인과 숫자 300을 뜻하고 있죠. 원숭이 병사에 대한 기록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조선 중기 실학자인 이중환이 기록한 택리지에서도 소사전투와 원숭이 부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택리지에는 원숭이 부대와 이들의 활약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리지에서는 지금의 천안에 해당하는 소사에서 전투가 벌어졌으며, 행주산성 전투, 평양 전투와 함께 임진왜란 시기 육군의 3대 대첩으로 꼽히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둔 전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숭이 부대에 대한 활약이 묘사가 아주 자세한데요. 외적과의 거리가 100여 보가 되기 직전 먼저 교란용 원숭이를 풀어놨다. 원숭이는 말을 타고 채찍을 가하며 적진으로 돌진했다. 처음으로 원숭이를 본 외적은 사람인 듯 하면서도 사람이 아닌지라 모두 의아해하고 괴이하게 여겨 쳐다보기만 했다. 적진 앞에 도착하자 원숭이는 말에서 내려 적진 안으로 뛰어들었다. 외적들은 이들을 사로잡거나 때려잡으려 했지만 원숭이는 몸을 숨기고 도망 다니기를 잘해 진영을 꿰뚫고 지나갔다. 혼란에 빠진 외적들은 조총 하나, 화살 하나 쏴보지 못하고 크게 무너져 남쪽으로 달아났는데 쓰러진 시체가 들을 덮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원숭이들이 말을 타고 적진에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까지 거두는데 큰 활약을 했다는 기록이 실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택리지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150년이 지나고 나서 쓰인 책이라 정확도가 떨어지고, 민가에서 전해지는 전설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들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숭이 부대에 관한 기록도 또 다른 전설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많은 자료들이 있다는 것이죠. 택리지 외에도 연암 박지원이 쓴 경리양호 지체문에서 농원 300이 말을 달렸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00마리의 원숭이 부대를 설명하는 구절이죠. 의병을 이끌고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의병장 조경남이 쓴 난중 잠록에서도 말을 타고 다루는 솜씨가 사람과 같고 큰 고양이 같은 몸뚱이의 원숭이라는 식으로 원숭이 부대를 묘사하는 글들이 있어요. 만약 일부 시각처럼 택리지 속 원숭이 부대에 대한 내용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 속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책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는 원숭이 부대 300명, 말을 타고 달리며 적진을 교란시키다 등과 같은 반복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임진왜란에 명나라에서 보냈다는 300명의 원숭이 부대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죠. 이와 관련된 실제 명나라에 원숭이 부대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어느 역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여러 문헌들을 보고 비교해 볼 때 원숭이 부대가 실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해요. 자신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명나라 장수인 척개광이라는 인물이 원숭이로 이루어진 부대를 운용했다는 명나라의 기록문을 찾았으며,
이후 양호라는 장군이 이들을 이끌고 조선으로 와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또한 전쟁 이후 앞에서 봤던 천조장사 전별도의 그림 속 내용처럼 다른 명나라 군인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시 혹성 탈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인원 부대의 대장인 시저가 말을 탄 채 앞장서고 있고 뒤에는 다른 원숭이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있어요. 영화라서 재미로만 봤던 장면이었지만 약 500년 전 조선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일지도 모른다는 이 원숭이 부대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원숭이 부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실제로 원숭이 부대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어느 역사학자의 논문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라며 관심을 가졌지만 해당 교수의 논문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주장대로 진짜 원숭이들이 말을 타고 전쟁에서 활약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류와 지구의 역사, 나아가서는 우주의 역사까지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생물학에 대한 연구가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부정적인 입장의 학자들은 다른 나라의 전쟁 기록들에는 코끼리나 낙타 등을 전쟁에 이용한 사실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임진왜란에서 원숭이 부대가 직접 적진에 뛰어들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숭이 병사들의 실체는 실제 원숭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며 몸집이 작고 날랜 병사나 변장한 병사들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는데요. 이 의견에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소장사 정별도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원병 300이라 쓰인 깃발 아래에 있는 이 회색 짐승으로 추정되는 존재들은 모두 팔다리가 길어요. 그리고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원숭이 병사라는 뜻에 원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보다 오히려 사람에 더 가까운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들은 깃발도 들었어요. 창도 손에 들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처럼 줄 맞춰 행진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높게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띄죠. 대열 바깥에 서 있어서 다른 병사들을 향해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지시를 내린다는 행위는요, 결국 언어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들의 정체가 결국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저는 물론 역사학자가 아니고 이 분야에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라 이 원숭이 부대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실존했었다,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이야기 중 가장 유력해 보이는 가설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부대의 정체는 바로 태국 아유타야 왕국의 병사일 것이라는 주장이죠.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군대 외에 태국에서 지원병사를 보냈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신종실록이라는 명나라 문헌에 따르면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범하자 시암은 몰래 군대를 출동해 함께 일본을 바로 쳐 그 후방을 견제하겠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다 그래요. 여기서 시암은 당시 아유타야 왕국을 말합니다. 즉 명나라 지원군과 함께 태국에서 보낸 병사들도 임진왜란에 참전했었다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 아유타야 왕국은 명나라와 동남아시아의 무역을 연결하는 중심지로 발전하던 나라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항상 외국의 무역시장 침범을 경계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조선 정벌을 시작으로 명나라까지 침략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명나라를 통해 조선에 병사들을 파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고 아유타야 왕국은 일본으로부터 자신들의 무역 상권을 지킬 수 있게 됐죠. 이것이 원숭이 부대의 실체가 바로 아유타야 왕국의 병사들이며
왜 그들이 임진왜란에 참전했는지를 설명해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 남쪽에서 온 몸이 재빠르고 말을 탈 줄 아는 원숭이들이 사실은 태국 아유타야 왕국 출신의 병사였다는 이야기는 여러 문헌들 속의 기록과 비교할 때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세기까지 조선은 단일민족이었죠. 그리고 나라 정책도 상당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생김새가 다른 인종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했을 겁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과 비슷해 보이는 명나라나 왜군들의 외모와 다르게 피부색이 어둡고 몸집도 작은 데다 이국적으로 생긴 낯선 병사들의 존재를 사람이 아니라 영장류 정도의 동물로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조선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죠. 거기에 이들과 함께 온 명나라 병사들이 원숭이처럼 가볍고 재빠른 아유타야 왕국의 병사들을 별명처럼 칭했다는 겁니다. 원숭이 원자를 사용해 원병이라고 부른 것이 조선에 전해지면서 원병, 원숭이 부대라는 의미로 해석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가뜩이나 조선인들에게 낯선 외모인데다 명나라 병사들마저 원병이라고 부르니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로 움직이는 것은 나라에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명나라나 아유타야 왕국도 이 일을 기록해뒀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료만으론 입증할 수 없으니 관련 국가들의 자료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이후 약 175년이 더 지난 1767년에 아유타야 왕국이 미얀마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됐어요. 이때 왕국이 사라지면서 당시 기록들도 대부분 소실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유타야 왕국이 임진왜란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가려내기는 아주 힘든 상태죠. 명나라도 상황이 마찬가지인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지면서 많은 문헌과 기록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숭이 부대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단서나 근거들은 확인하기 힘들 정도의 극소수만 남아있는 상태죠. 이 기록들만으로 실존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숭이 부대가 실제 원숭이들로 구성된 부대가 아니라면 그 정체는 바로 저 멀리 태국에서 건너온 아유타야 왕국의 병사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됩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원숭이 부대의 이야기 외에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천조장사 전별도를 보겠습니다.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4명의 사람이 수레에 타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깃발도 있는데 저 글씨를 자세히 보면 붉은색 글씨로 해귀라고 쓰여 있습니다. 해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정체는요, 바로 포르투갈 출신의 흑인 군대라고 합니다. 원숭이 부대와는 다르게 실록에서는 해귀라 불리는 병사들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을 묘사한 내용으로는 조선에서 바다 셋을 건너야 호광에 이르는데 이들은 호광 극남에 있는 파랑국에서 왔다. 노란 눈동자에 얼굴빛은 검고 사지와 온 몸도 검다. 턱수염과 머리카락은 곱슬이고 입은 양모처럼 짧게 꼬부라졌다. 바다 밑에 잠수해 적선을 공격하는데 그 모습이 귀신 같다 하여 해귀라고 한다. 키와 몸뚱이가 보통 사람의 10배요. 몸집이 아주 커서 말을 타지 못해 수레를 타고 다녔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광은 유럽이고요. 파랑국은 포르투갈의 한문 표기입니다. 잠수해 적선을 공격했다는 것으로 봐서 현재로 치면 이 해귀라는 군대는 지금의 어떤 UDT 요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진왜란에 원숭이 부대로 불리는 원병 외에도 해귀라 불리는 흑인 용병들까지 참전했다는 사실은 아주 놀랍죠. 여기에 그림 속 해귀들은 이번 주제인
원숭이 부대의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명나라나 조선 출신이 아닌 제3국에서 온 병사들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군대를 가까이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해귀의 얼굴색과 원숭이 부대의 색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들을 어둡게 칠한 이유도 이국에서 온 병사들의 피부색이 조선이나 명나라와는 다르다는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다른 의견이 있거나 관련 역사에 대해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정보를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원숭이 부대가 파견됐었다는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